뉴욕 일원의 폭염이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뮤니미터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조화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매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연방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동성결혼 주장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뉴욕 일원의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피부 화상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예보돼 있어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욕시 최고 기온은 화씨 9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저 기온도 열대야에 가까운 74도를 기록하면서 찜통 더위를 실감케 했습니다. 다행히 내일이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예상되는 낮의 최고 기온은 화씨 87도,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로 무덥겠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비가 내릴 확률이 70%에 이르는 가운데 최고 기온 80도, 최저 기온 71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조셉 브루노 뉴욕시 재난관리국장은 노인이나 환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 정전 사고가 발생할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주민들은 물을 많이 섭취하고 햇볕을 피하며 냉방이 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 하면 팰리세이드팍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 주차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뮤니미터기의 잦은 고장 때문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드팍에서 번화가인 브로드 애비뉴 선상. 브로드 애비뉴에는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어 인근 타운과 펠팍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브로드 애비뉴에는 뮤니미터기가 설치돼 있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동전을 넣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해야 할 뮤니미터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차난으로 운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펠팍에서 고장난 뮤니미터기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타운홀 바로 앞 뮤니미터기도 고장, 또 타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주차 공간의 거의 반이 뮤니미터기 고장으로 인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지금 펠팍에 나와서 이렇게 쇼핑하거나 또 일을 볼 때 아이들 데리고 주차를 했는데 미터기가 고장나거나 이렇게 정말 주차를 또 옮겨야 될 때 많이 불편해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한참을 돌다 겨우 찾은 주차 자리도 뮤니미터기가 고장나 있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장난 뮤니미터기로 인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서부터는 여기 볼 일이 있어서 날마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코로를 넣는데 안 돼가지고요. 또 딱지 뛸까봐 또 딴 데 자꾸 옮기고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취재진이 펠팍 경찰국에 공식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펠팍타운은 뮤니미터기에 돈만 수거해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뮤니미터기 고장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타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미디어 조화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매했습니다.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우표는 동의보감과 허준 두 가지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10년 조선시대 한의사 허준에 의해 지어진 의학서 동의보감. 1991년 보물 제1085호로 지정된 동의보감은 2009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뉴저지에 본사를 둔 미디어 조화가 기념 우표를 발매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고 후세들에게 정통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또 우표를 발행하면서 한류 확산 또 한인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우표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 우표와 저자 허준의 초상화가 들어간 두 가지 종류로 한국 동의보감 발간기념 사업단, 국립중앙도서관, 허준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디자인된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간 기념 우표는 20매들이 한 장에 $25이며 미디어조와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이든 이성 결혼이든 개인의 동등한 자유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인데요. 이미 상당수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결혼은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결혼법에 의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서는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헌 심리에서는 대법관 5명이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전했습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도 역시 5대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또다시 유보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며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안보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국 절차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불편해졌는데요. 하지만 한국 입국 시 재외동포들은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25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해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들이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홍보가 부족해 그동안 입국 심사 장소나 직원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아예 외국인 심사대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달 말 재외동포들의 내국인 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재차 일선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내국인 입국 심사대 명칭과 편말도 대한민국 여권에서 대한민국 여권 재외동포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등하굣길 학교 주변 운전하실 때 평소보다 몇 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조심운전, 안전운전을 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스쿨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위반 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회는 뉴욕시 스쿨존 20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5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5일 브롱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니 사티칸 시 교통국장, 제프 클라인 주 상원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과속 감시 카메라 도입으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가 대폭 줄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통과 차량의 75%가 속도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의 학교에서 반경 0.25마일 이내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이 카메라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하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이미 시행 중인 뉴욕 시내 150곳의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와 함께 운영되며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은 앞으로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확대와 지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연평균 11만 3천 건의 속도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자동차에 중독돼 있습니다. 도시를 걷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고 차를 타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뉴욕시가 보행자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시교통국은 맨해튼 워스 스트리트과 멀버리 스트리트 교차로에 첫 보행자 지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퀸즈를 비롯한 시 5개 보로에 100개의 지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철역과 보도에 설치될 지도는 나침판과 같은 기본 방향 정보와 함께 주변 전철역 위치와 주요 건물로 가는 방법,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선 올여름까지 설치가 결정된 지역은 맨해튼 차이나타운과 한인타운 인근 헤럴드 스퀘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와 크라운 하이츠 등입니다. 교통국은 뉴욕시가 보행자 친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막상 보행자 중심의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며 뉴욕시의 교통 표지판은 운전자 중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국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 가운데 3분의 1은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 혼동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때때로 길을 잃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도 한 개당 $15,000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체 $600만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이 안전벨트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 인식 증진 프로그램인 클릭잇 5월 티켓을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인 84세 박종각 씨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포트리 경찰서의 케이스 벤틀 서장은 피해자가 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일방 통행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전벨트 단속 강화와 함께 도로 안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안전벨트 법규 위반 벌금은 $46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은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 메인 스트리트, 이누드 테라스 등 3곳과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 등 2곳, 노르드에서는 리빙스톤 스트리트과 태판 로드 등 2곳, 그리고 리츠필드 1곳, 잉그루드 1곳 등입니다. 전미 고속도로 안전국 자료에서 2011년 기준 전국에서 2만 1,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52%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